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쿼드에 참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백악관은 임시 국가안보전략지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어서 그 후속 조치로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당일 외교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연설에서 눈에 번쩍 띄는 것은 중국을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에 도전할 종합적 국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지목을 하고 미중 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난제로 규정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거죠. 언뜻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중국을 몰아붙이는 신용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자 규모가 오히려 대폭 늘었죠. 노회한 시진핑에게 완전히 당한 겁니다. 트럼프가 지지층의 반중 정세에 영합해서 대선을 의식한 충동적 반중 쇼에 치중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정교하고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반중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동맹체제 강화를 그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의 스타일과 방법은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되어 보이고 말로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겠다고 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정치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다음 주 17, 18 양일간 동시에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소위 2+2 회담이 5년 만에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 오는 목적은 뭘까요? 물론 상견례의 의미도 있지만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외교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와 철학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한국이 진정으로 미국과 한마음이 되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과연 누구 편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적 틀로서 일본, 호주, 인도를 규합한 쿼드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거고 한국의 참가를 확보하는 데 엄청난 공을 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쿼드 참가 여부에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의 폭과 수준이 결정될 뿐 아니라 한미 관계의 미래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외교는 지금 엄혹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어물쩍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이 동맹을 벗어나서 중국의 품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미일, 호주, 인도와 손을 잡고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대항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길 것인지 대중 전략을 함께 도모할 파트너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위의 문제고 중국과의 관계는 돈을 더 버느냐 덜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고민할 게 없지만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다면 생존과 안전이 돈벌이보다 우선이라는 것은 자명한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과연 동맹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정신분열 정세를 보이고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게 한미동맹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활적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든든한 백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 지형 재편과 이에 따른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고 최후의 생존 보험이지만은 쿼드는 한미동맹을 보강할 재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은 역사적으로 항상 영내 신흥 패권 세력에서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반세기 동안 아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한반도 침탈을 초래한 주범은 일본의 패권적 야심이었습니다. 21세기의 영내 패권 세력은 중국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중국의 패권적 야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 팽창 정책에서 옵니다. 중국몽이란 바로 이러한 패권적 야심을 위장한 용어입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중국의 급박과 각계격파 전략에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지만은 쿼드 차원의 공동 대응 체제를 갖추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모든 쿼드 참가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하면 중국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은 중국의 먹잇감이 되는 길입니다. 둘째, 쿼드는 중국의 패권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4개 핵심 국가 간의 비공식 모임, 일종의 포럼에 불과하고 추구할 목표와 방향도 아직 원론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쿼드가 어차피 영내 안보질서 구축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 밖에서 구경만 하고 눈치만 살필 게 아닙니다. 쿼드가 실체를 갖추기 전에 들어가서 쿼드의 목표와 방향, 원칙,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핵심 이해 당사국입니다. 남중국해와 인도양 해상수송로는 한국 경제의 명줄입니다. 이렇듯 국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논의와 결정이 한국을 배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변방으로 밀려나고 화를 자초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참여해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의 힘과 위협을 과대평가해서 과잉 대응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도 쿼드는 도움이 됩니다. 쿼드에 참여하는 영내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꽤 높은 나라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과열되어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로 비화하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무리한 대중정책에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는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적절히 순화하고 불필요한 충돌로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쿼드 참여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선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움직일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거나 거부할 힘,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사드 산불합의 이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실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레버리지는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전략적으로 결속하고 공조할 때 더 강화되는 법입니다.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것은 굴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적대 진영에 가담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중 간의 안보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대립되는 한 한국 안보에 이로운 것은 중국 안보에는 해로운 겁니다.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안보 이익을 희생하는 자해적 선택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굴종과 예속을 피하려면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각오해야 하고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독립과 자존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안보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 힘이 지배하는 지정학적 게임에서 객체이자 희생자로 전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